최근 경제 상황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매우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곧 불황이 온다고 예상하는데 그 시기가 되면 오히려 경제 지표는 강하게 나오고 그럼에도 다시 또 불황이 올 것이라고 하고 계속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경제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고 높이 올라가는 것과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단기간에 올리는 것과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경제가 2000년대와 비교해서 뭐가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기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적인 측면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제적 성장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활한 공급은 노동력, 자본, 기술, 그리고 지식으로 인해 가능했었는데요. 이러한 공급적인 측면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 단기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때 경제학자들이 무시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수요에 집중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수요가 강할 때 경제는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수요가 떨어지면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또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자 공급적 측면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락다운으로 인해 공급은 줄었는데 2021년 이후 경제가 문을 다시 열자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 보조금으로 뿌린 돈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수요는 오히려 더 강해졌고요. 구인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 구인 시장에서 이탈한 노동력이 많아 더 힘들어졌습니다. 수요는 강한데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전세계 공급망은 위축되어 이러한 상황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점들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이 이 정도로 가파르게 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또 두 번째 이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연준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이 왜 실업률이 3.3%에서 4.6%로 오를 것이라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3.4%에서 4.6%의 실업률 상승은 경기 불황에서나 볼 수 있는 상승인데요. 이러한 질문도 이해가 가는 것이 지난 25년간 연준은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1%와 3% 사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여유를 주었던 것인데요. 현재 식비와 연료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4%와 5% 사이를 보여주는데 공급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릴 길은 실업률을 높여 수요를 꺾는 방법이 동반돼야 된다고 연준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튼튼하고 좋다는 뉴스는 연준에게는 아직 인플레이션 잡기까지 더 할 일이 남았다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금융시장의 붕괴가 없이는 불황도 없다. 아직까지는 이라는 건데요. 1980년대 이후 가장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불황은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금리 상승이 어떤 식으로 불황이 오기 전 경제에 영향을 끼쳤는지 보면 되는데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세계화, 규제 완화, 그리고 금융 혁신으로 인해 금융시장은 버블과 버블 붕괴에 매우 취약해져 버렸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1999년과 2000년도에 닷컴 붕괴가 있었고요. 2004년과 2006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주택시장 버블이 터짐과 동시에 금융공황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공황 상태는 아직 없는데요. 서브프라임 이후 다시 강해진 규제와 더불어 디레버리징은 은행들을 이러한 상황을 더 잘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코로나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가게는 생각보다 더 탄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FTX니 실버게이트니 하는 암호화폐 쪽의 부실과 부도는 있지만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경제 상황은 정말 전문가들도 많이 헷갈리게 하는데요. 꼭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이유를 알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